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테크트리입니다. 오늘 삼성 갤럭시 A 시리즈의 새로운 모델인 A51과 A71이 베트남에서 공식적으로 공개되었죠. A 모델 역시 유출된 렌더링 이미지들과 거의 동일하게 출시되었기에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S11 모델도 비슷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S11 역시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유출되었는데 지금까지 나온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보기 쉽도록 정리해보았습니다. 이건 제가 쓰고 있는 노트 10이고 S11이 S10보다는 오히려 노트 10과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 볼 텐데 유출 자료를 보신 분들도 많을 테니 먼저 총 정리를 해보고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S10에 이어 S11 에센셜, S11, S11 플러스 3가지 모델이 있고 각 6.3, 6.7, 6.9인치로 출시되며 모델명은 기존 네이밍에 따라 SMG980번대를 사용하게 되고 5G 여부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왜 라이트로 바로 안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아무튼 에센셜 모델과 11 모델은 LTE 5G 두 가지 버전, 11 플러스 모델은 5G 모델만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노트 10 출시를 봤을 때 아마도 국내는 5G만 출시하지 않을까 하네요. 크기는 S11 기준 높이 161.9, 너비 73.7, 두께 7.8mm, 카메라 범퍼 펌이 8.8mm이고 에센셜 모델은 좀 더 작고 S11 플러스는 이보다 더 크겠죠. 카메라는 세 모델 모두 전면에 하나, 후면은 트리플에서 펜타까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AP는 삼성 엑시노스 990과 퀄컴 스냅드래곤 865를 사용하고 램은 8에서 12기가, 저장 공간은 128기가에서 최대 1TB까지, 배터리는 모델별로 3800에서 5000mAh까지 예상됩니다. 새로 나온 소식에 의하면 AP는 이번 모델부터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모두 퀄컴 스냅드래곤 865가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트3 이후 퀄컴을 기다려온 분들에게는 희소식이죠. 내용 요약은 여기까지고 다음으로 디자인, 디스플레이, 카메라, 성능, 배터리, 출시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디자인과 디스플레이입니다. 전체적인 모양은 S 시리즈와 비슷하지만 버튼이나 카메라 등의 레이아웃은 노트 10과 더 비슷해진 걸 볼 수가 있죠. 전면 카메라가 가운데로 오면서 중앙 펀치홀 디자인으로 바뀌고 비율로 보면 조금 더 작아진 것으로 보이네요. 기대했던 언더스크린 카메라는 아직 미적용으로 보이고 아마도 다음 세대에 등장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크기 역시 S10보다는 노트 10과 더 비슷한데 너무 커져서 이제 여성분들이나 손이 작은 남성분들은 한 손 사용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네요. 전작인 S10과 크기를 비교해보면 이 정도로 많은 차이가 나고 노트 10과는 인치수가 비슷하기에 전체 크기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아이폰 11과는 이 정도 크기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렌더링 이미지와 함께 전면 패널의 유리와 유출 방지 케이스가 씌워진 실제 사진도 등장했는데 화질이 안 좋아서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렌더링 이미지와 상당히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케이스들의 사진이 보이는데 끔찍한 디자인도 많네요. 디스플레이 섹션 변화는 드디어 갤럭시에도 120Hz 주사율이 적용됩니다. S11 에센셜을 제외하고는 아마도 120Hz가 탑재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 갤럭시는 모두 60Hz만 적용되었었죠. 60Hz 대비 1초에 60장의 프레임을 더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는 다소 늘겠지만 이제 훨씬 더 부드럽고 눈에 편한 화면을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화면비가 모두 19:9에서 20:9로 바뀌어 조금 더 시네마스코프에 가까워지면서 점점 더 영상 보기에 좋은 환경이 갖춰지네요. 그리고 세 가지 모델 모두 엣지 디스플레이만 있고 이 부분은 엣지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기능적인 면과 홀로그램을 위해 엣지를 고집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 내피셜입니다. 홀로그램 관련된 부분은 예전부터 몇 가지 자료들이 나왔으며 이미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자료가 공개되었고 그와 관련된 렌더링 자료들도 보였었는데 이번 유출한 내용에는 대부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아마도 S11에는 아주 기초적인 기능만 탑재되거나 아마도 다음 세대부터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합니다. 사이드 버튼은 기존의 전원 버튼이 없어지고 노트 10과 같이 상하 볼륨과 빅스비 3개의 버튼만 있으며 렌더링 이미지를 볼 때 아마도 버튼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지 않을까 합니다. 하단부에는 스피커와 USB-C 단자만 있고 3.5파이는 역시 없어졌습니다. 후면부의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카메라입니다. 이제는 주방 가전이 아니라 IT 용어가 되었죠. 인덕션 카메라 역시 S11에도 적용이 됩니다. 사실 더 이상 아이폰과 갤럭시만의 얘기는 아니죠. 이건 카메라 성능 향상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받아들이시고 이제 더 이상 못생겼다고 싸울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는 누가 더 카메라 성능을 유지하면서 디자인도 예쁘게 뽑아내느냐가 관건이겠네요. 설마 이런 세상이 오지는 않겠죠? 다음은 모두가 기대하는 카메라 성능. S11에서 가장 큰 변화는 아무래도 카메라겠죠? 역시나 가장 기대되는 건 1억 800만 화소 메인 카메라이며 샤오미와 공동 개발하고 이미 호평받은 아이소셀 브라이트 HMX 센서에서 개선된 2세대 센서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무려 8K 30프레임 촬영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8K에 1억 화소라니 얼른 출시되었으면 좋겠네요. 줌 관련 내용은 두 가지가 있는데 코드명 허블로 알려진 폴디드 줌 형태의 5배 광화줌 카메라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며 나머지 하나는 지난 11월 6일 유럽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스페이스 줌입니다. 이 기술은 무손실 줌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기술인데 아마도 하이브리드 줌과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샤오미에도 적용된 바 있는 5배 강화줌과 이미지 손상 없는 10배 하이브리드 줌이 S11에도 적용되지 않을까 기대되며, 여기에 화질 저하가 생기겠지만 디지털 줌까지 하면 최대 100배까지 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은 2019년 1월에 스마트폰 카메라 솔루션을 개발하는 이스라엘 벤처 기업 코어 포토닉스를 인수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8일 유럽 특허청에 상표 등록된 브라이트 나이트 센서에 대한 언급도 많이 보이는데, 야간 및 저조도 촬영에 특화된 센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에 언급된 내용들이 모두 들어간다면 정말 어마무시한 스마트폰의 카메라 탄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외에 카메라 기능 관련하여 상표 출원된 내용들을 보면 15초간 사진과 동영상이 동시에 찍혀 원하는 장면을 담아내는 싱글 테이크 포토, 동영상을 촬영하며 여러 카메라를 통해 초점을 변경하는 디렉터스 뷰, 야간 하이퍼랩스, 수직 파노라마, 동영상 촬영 또는 편집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비디오 스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썼던 예전 노트4에서는 수직 파노라마가 적용되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닌가요? 뭐 어쨌든 카메라와 관련하여 굉장히 하드웨어도 좋아지고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술이 새롭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AP는 역시 삼성 엑시노스 990과 퀄컴 스냅드래곤 865가 탑재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두 모델 모두 좋은 프로세서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스냅드래곤이 여러 면에서 우위를 보이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기존에는 미국, 중국, 남미 등에는 스냅드래곤이, 한국, 유럽 지역은 엑시노스가 탑재되었었는데요. 최근 새로 유출된 비공식적인 내용에 의하면 S11부터는 이전과 달리 상당히 많은 지역에 스냅드래곤이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엑시노스와 스냅드래곤의 성능 및 효율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는데,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비공식 루머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비공식이지만 우리도 드디어 스냅드래곤을 사용하는 건가요? 이러한 스냅드래곤에 대한 루머가 새롭게 나오면서 퀄컴의 2세대 3D 소닉 맥스 센서가 탑재될 거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지난 4일 퀄컴 테크 서밋에서 1세대 3D 소닉 맥스보다 지문인식 범위가 17배 넓어져 두 손가락 지문인식이 가능하고 손가락 내 혈액의 흐름까지 읽는다는 새로운 2세대 기술을 선보였는데, 2020년 상용화 예정이고 이미 샘플을 공급했다고 퀄컴은 밝혔습니다. 이 1세대 센서가 S10과 노트 10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S11에 탑재될 가능성도 비춰집니다. 물론 듀얼 핑거프린트는 편의성보다는 보안성에 무게를 둔 기능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배터리입니다. 제품 안전정보센터의 인증 자료를 인용해보면 3가지 배터리 모델이 등록되어 있는데, 기존 노트 10의 배터리 모델명이 제품 모델명과 동일한 방식을 취한 것을 보면 S11도 3가지 용량의 배터리 타입이 적용될 것이고, 생산은 삼성 SDI와 이미 삼성과 오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ITM 반도체가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터리의 용량은 S11 에센셜의 경우 3800mAh, S11은 4500mAh, S11 플러스는 무려 5000mAh가 탑재될 것으로 보이며, 충전 역시 25W에서 45W 충전이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언팩 및 출시일 관련 정보입니다. 언팩 행사는 내년 2월 24일부터 27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 이전인 2월 18일이 유력시되고, 출시는 3월 초로 예상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번 언팩 행사에서 크램쉘 방식의 갤럭시 폴드 후속이나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적용된 갤럭시 버즈 플러스도 발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갤럭시 S11의 출시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출시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아이폰 11과 노트 10이 판매되고 있는 시장 상황에서 S11이 얼마나 큰 혁신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